네. 한껏 탐욕에 취해도 되는 장이 맞을까요? 지금 더 뭘 봐야 하고 뭘 우려해야 하는 건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성찰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분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가운데 사실 주말 사이에 빅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했었던 쪽이 있어서요. 내일도 괜찮을까 궁금했습니다. 바로 열어볼게요. 주제는 AI입니다. 소프트웨어주가 오늘 네이버보다 다른 종목들이 더 강했었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더 기회를 이제 오늘 보여준 거다. 오늘 들어가는 것 또한 괜찮은 건지 점검받고 싶어요. 네, 일단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재료가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재료가 뜨문뜨문 나오는 이제 그런 섹터를 공략하시기보다는 재료가 가파르게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조금 빠르게 공급이 되는 그런 섹터를 공략하셔야지 물리신다 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좀 탈출을 하거나 또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AI 미래기획수석의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임명이 되면서 이제 카카오만 오르는 장세에서 네이버 주주들이 굉장히 슬퍼하다가 오랜만에 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AI 쪽으로 조금 이제 기술력의 우위를 따지자면은 카카오와 네이버는 격차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궤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네이버가 조금 더 모멘텀 자체는 좋지만 일단은 카카오가 여러 가지 카카오페이라든지 기타 다른 그룹주 차원에서의 수급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의 좋고 나쁨과는 상관없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네이버도 충분히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 등 이제 해외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멀고 토종 소프트웨어가 이제 국내 내에서 혹은 이제 정부 기관에 공급될지 여부를 좀 지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주와 테마주를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오르는 기업들 보시면 실제로 껍데기만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양세가 끝나게 되면 또 한 번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주 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길게 긴 텀으로 천천히 오르지만 그럼에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주는 급등에 매도하시는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AI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는 유동성 장세에서 볼만한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면 실적, 테마면 테마. 어쨌든 AI가 붙은 쪽이 재료 가치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략에 따라서 입맛에 취향에 따라서 다 활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 관심 종목 한번 열어볼 텐데요.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봅니다. 엠로네요. 삼성 SDS가 갑자기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요. 네, 살다 삼성 SDS가 20%가 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문 케이스고요. 저도 이제 거의 코로나 때 빼고는 처음 보는데, 자,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LG CNS와 삼성 SDS가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그룹 차원에서의 유통망가 혹은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쪽에서 구축을 담당하는 이런 기업들마저 끌어올리게 되면은 분명히 AI 소프트웨어의 강한 대형주들의 향기가 온기가 좀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엠로는 국내 공급망 관리, 즉 SCM AI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으로 삼성 SDS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기반 조달 구매 솔루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삼성 SDS가 올라기 때문에 관련 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실제로 엠로가 이제 삼성 쪽에 납품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들이 전체적으로 외형적인 성장까지 같이 보여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실제로 보시게 되면 아직 주가가 덜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는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하단부를 잘 구축하고 있는 그런 종목도 공략하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승률과 고수익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형 특징주 기대하면서 엠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재료가 많으니까 이럴 때 나만 소외되고 싶지 않아서 뭐라도 사고 싶다라는 마음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마음 그대로 갖고 시장 바라봐도 괜찮은 거 맞아요? 셉니다. 시장이 정말 세고요. 사실 주말에 다들 얼마나 빠질까 우려하고 있었는데 웬걸 그냥 딛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와중에 여기서도 이제 안 좋으면 사실 소외받는
그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도 많고요. 반대로 신저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신저가 나오는 종목들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높게 신고가 나오는 종목분들을 조금 더 싸게 매매를 하셨을 때 상승률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고가 형성되어 있는 주도주 내에서는 충분히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는 종목은 가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현재 시장 색채는 가는 방향에 있어서 조정을 나올 때 노려보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정말 강하네요. 2942선 코스피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럭키 7입니다. 777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합니다. 마감하고 오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거래 마쳤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한 탄력을 양시장이 보여줬고요. 특히 코스피의 경우는 2% 가까운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전거래일의 조정세를 전부 다 회복한 채로 다시 한번 오늘 연중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3,000포인트에 한 발짝 더 다가간 하루였고요. 자, 현재 G7 정상회의차 캐나다에 참석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관련해서 이슈가 오후장에도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내일장에 영향을 미치는 받는 섹터들이 있는지도 꼭 참고해 보시고요. 이 중동 리스크 장기화 거론되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에 대한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지배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가 증권 시장은 2,945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77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도 전일 대비 5원 80전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오늘 올라갔는데요.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의 사실 외국인 수급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매도세가 오후장 갈수록 계속 더 확대되는 흐름이었는데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집계됐습니다. 오늘 유가 증권 시장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1,000억 원대 넘는 매수세 그리고 기관도 483억 원대의 매수 우위 포지션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별로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일단 오늘은 주도 섹터들이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였고요. 반도체 포함해서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의 흐름도 좋았고 또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방산이나 조선단에 대한 폭발적인 슈팅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도체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HBM4 관련 이슈로 SK 하이닉스가 선제적인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소식 속에 5%라는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 외국인이 오늘 정말 절대적인 순매수세를 이쪽에서 나타냈습니다. 2,000억 원 넘는 사자세 확인되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2% 가까운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도 조금 잠잠한 모습인데요. 그 안에서 장비, HPSP만 2% 가까운 슈팅을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오늘 외국인 쪽에서 알테오젠에 대한 러브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40만 원 선 돌파했고요. 5% 상승하면서 오늘 기술 이전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도 살아났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5% 상승했고요. 이외에도 ABL 바이오 쪽에서 오늘 약보합권 거래를 마쳤지만 외국인 순매수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지난주에 인적 분할 이슈로 급락 마감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파마리서치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제시하면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사인을 주기도 했습니다. 5.6% 상승, 휴젤도 3% 급등하면서 미용기기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금융 안에서 KB금융 쪽에 오늘 기관의 강력한 순매수가 확인됐고요.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처럼 지주사 관련 종목들도 오늘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조선과 해운 그리고 석유화학까지 함께 보시죠.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후장에 조금 제시되면서 이들 종목들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HD현대중공업 5% 급등, HD한국 조선해양 쪽도 5% 안팎의 시세 보여줬고요. 이쪽도 외국인 러블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산 안에서 현대로템 6% 상승했고 사실 오늘 가장 탄력도가
좋았던 쪽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드론이나 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그 무기 체계의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동향 수주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멀티플 상향 조정 리포트들을 오늘 속출했고요.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인 평가 받으면서 5% 시세에 내주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안에서 HD 현대가 12% 급등했고요. 사실 지주사 성격으로서 조금 더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LG화학 1.4% 포함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오늘 중소형 석유 정유주들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었지만 우리 증시가 거래되는 내내 WTI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유틸리티 안에서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대단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전부 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었고요. 변압기에 대한 대미 수출 증가 기대감 더욱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모멘텀 살아나고 있고요. 건설기계 안에서도 원전주들 다시 한번 집중받습니다. 현대건설 7%,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려 9% 급등한 채로 종가를 형성하면서 6만 원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원전과 전력 설비 쪽에서 탄탄한 시세가 뿜어져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물론 AI 소프트웨어도 강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전부 다 3에서 4%대의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지금 신정부 측에서 계속 R&D 예산 확대라든지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은 지속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단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2달 동안 1, 2위를 다투면서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좀 3위 단에는 한화 시스템이 안착을 했습니다. 18%의 급등세 확인되고요. 동양철관 같은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 자리에 있습니다. 10%대 급등 확인되고요. 대한해운 2% 하락세, 거래량 조금 동반되면서 실렸습니다. LG CNS가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강한 시세 내뿜고 있고 거래 대금까지 같이 실려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대부분의 수급은 방산이 가져갔습니다.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하나오션 자리에 있고요. 코스닥으로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안에서 강했던 종목은 원자재 관련해서 우리 기술이 차지했습니다. 장중 상한가 시도까지 들어갈 만큼 탄력이 정말 강했는데요. 24% 급등하면서 거래량 상위 1등 자리 차지합니다. 풍력 안에서 유니슨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오후장에 폭발적인 시세를 내뿜으면서 25% 급등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거래대금 상위단 확인해 보시면 오늘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실렸던 종목들은 전부 다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 상한가 직행하는 데 성공했죠. 메시 치료제 임상 이상 효능을 입증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아침부터 시세가 강했던 쪽이고요. 파마리서치도 5%의 시세로 마칩니다. STO 관련 더즌과 코나이 지난주부터 지속적인 관심도 높아지고요. 한국정보인증, 팩토파이낸셜 마찬가지로 STO 법제화 관련 이슈 뿜어내고 있습니다. 내일장은 어떤 종목 집중하면 좋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신고가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섹터고요. 방산이군요. 꺾이지 않는 주가. 네, 전체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방금 네. 많이 보셨다시피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요. 예. 근데 이제 단순히 거래량만 실렸다기보다는 외형적으로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쟁 이슈들이 굉장히 지속되다 보니까 GDP 대비에 국방비를 얼마만큼 지출해야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한국 이제 여러 가지 방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당장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글로벌 회사가 한국이 지금 손에 꼽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지금 최근에 이제 방산 쪽이 조금 쉬어가면서 살짝 애매했던 부분들이 보였었는데 오늘 조선과 방산 어느 정도 이제 강한 시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여전히 주도주 내에서의 역할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고가 계속 수주와 성장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애매하신 분들께서는 ETF 매매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면서 그만큼 대형주들이 너무 견고한 와중에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패시브 수급들이 이쪽에 가장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방산주
주들은 여전히 고가 플레이를 가능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하단부 쪽으로도 온기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산주 내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껴있으면서 방산을 바라보는 색채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어디에 주목하시는지 탑픽 종목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비츠로셀이네요. 오늘 공시도 있지 않았나요? 네, 예. 공정 공시가 나와서 이제 향후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주주환원책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종목이 주주환원책 내놓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나왔다라는 점. 그다음에 17호세 같은 경우에는 1차 전지 특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방산 수출할 때 1차 전지도 네. 이제 같이 동반이 되고요.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방산 쪽에는 2차 전지를 쓰지 않고 1차 전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1차 전지 특화 기업으로서 관련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아직은 이스로 비츠로셀에게서 2차 전지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만 1차 전지 매출이 워낙 많은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수출 데이터가 6월 거 나왔는데 비츠로셀 매출이 너무나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정말로 위로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 방사용 전자신간 등 첨단 무기체계 1차 전지 채용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글로벌 이슈 따라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방산주 보시게 되면 드론 쪽으로도 온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드론에 1차 전지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공급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매체와의 경쟁에서 분명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비츠로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로는 2만 5천 원 제시를 드리면서 짧게 보시지 마시고 길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츠로셀까지 빛이 나는 종목, 관심 종목으로 언급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오늘 막판 기관이 좀 담았네요, 여러분. 장 정리 잘 해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장 마감하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